네,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됐나요?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때 맘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, 뭐, 사람들이 일파이 삼천불이라고 그러면은, 참. 근데 왜 일파이 3년 내 일파이 삼천불 주장하는 근거를 오늘은 1, 내일은 2, 모레는 3 한번 해볼 생각을 했습니다. 추석이니까 더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먼저 보시면요.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세상에 화두를 툭 던졌죠. 화두. 이 세상에 화두를 툭 던졌죠. 어떤 화두죠? 블록체인이라는 걸 통해서 암호화폐, 일반인들이 화폐를 만들 수 있다라는 화두를 던졌죠. 옛날에는 뭐 돈을 만들려면 권력이 있거나 이게 공신력이 있거나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, 어?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친구가 세상에다가 화두를 툭 던져놓고 사라져 버렸어요. 그러니까 똥파리들이 꼬여들어가지고 막 이런 코인 저런 코인 해갖고 뭐 지금도 뭐 엄청나게 많죠. 한 90%는 없어지고 제가 예전에 보면 뭐 어떤 코인 만들어갖고 한 단계 해먹고 또 이름 바꾸서 또 해먹고 또 해먹고 그렇게 해서 뭐 많이 하더라고요. 돈이 이 세상에 화두를 던졌죠.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로부터 10년 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화두를 던진 다음에 그 화두를 10년 동안 참고하던 니콜라스 부부가 화두 타파를 선언했죠. 화두 타파. 우리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던진 화두를 깨쳤어요. 화두를 타파했어요. 앞에 혼자 완전히 뭐 날탕 마바라들이 뭐 이상한 코인 만들어 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훌라당 거리는 경박스러운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. 물론 저도 그 경박스러운 코인 몇 개에 속아서 돈 좀 날려 먹었죠. 제법 날려 먹었죠. 그래도 참 어떤 복이 있어서 그런지 파이콘이 열심히 했죠. 화두 타파를 한 거죠. 이 사람들은 화두를 타파했어요. 화두가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? 화두가 여러분 말의 대화잖아요. 화두 뭐 이 전문답 비슷한 거잖아요. 근데 말의 대화가 아니라 영어로 big question이더라. The big question. 큰 의문. 이 중국 사람이고 그리스 사람인 이 사람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툭 던져놓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상에서 화폐를 만드는데 그거를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. 화두를 그 빅 퀘스천에 대는 거 10년 만에 탁 터트린 거예요. 10년 만에 터트린 거예요. 그리고 우리 이게 화두를 타파하게 되면은 도인들끼리 화두 또 검증을 해야 돼요. 제가 정말로 깨달았나 이게 말로만 깨달았나 검증을 해야 돼요. 그거를 이제 화두 점검을 받는다고 해요. 딱 점검 받는데 지금 점검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. 5년간 점검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. 도판 용어로 이 사람들이 6년간 보림을 했어요. 화두는 타파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6년간 보림을 했어요. 메이 퀘스천을 터파한 거죠. 화폐 진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이 사람들이 화두 타파를 했다. 그래서 3천불 3년 내 상장 후 3년 내 간다라는 게 뭐냐면 화폐의 역사라는 걸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그냥 뭐 남의 거 뺏고 뭐 그냥 막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면은 상대방 노예로 삼고 그 노예들 뭐 뭐가지 댕강댕강 잘라서 하늘의 신한테 불의 신한테 제사로 곡물로 막 이렇게 사람 목도 동물 모가지처럼 다 잘라갖고 막 했고 그러다가 이제 옆에 사람들하고 그렇게 자꾸 죽여서 뺏는 게 아니라 물물 교환을 하자라고 할 때 이게 한 비트코인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물물 교환했는데 이 인류학자가 가만히 보니까
맨날 남의 것을 뺏어 오다가 어느 동물도 물물 교환 안 하잖아요. 오직 인간만 물물 교환 하잖아요. 물물 교환도 대단한 어떤 정신의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물물 교환이 된 거죠. 그렇게 물물 교환하면서 수백 년, 수천 년, 수만 년을 지나다가 또 어떤 인간인들이 정신적 혁명을 해갖고 동전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. 동전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. 코린트 동전인가?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한 고린도전서, 고린도후서 할 때 그 고린도가 코린트죠. 그게 어떤 혁명이 나와서 이제 왕의 얼굴이 들어간 동전이 나온 거예요. 이게 정신적 혁명이 있었거든요. 그 다음에는 종이 쪼가리에다가 나오는 또 어떤 정신적 혁명이 있어서 종이 지폐가 나온 거예요. 여기까지를 어떻게 보면은 근세라고 하죠. 근데 현대에 딱 들어가 가지고 본격적으로 신용카드가 생기면 여기서는 정신적인 혁명이 아니라 금융이라는 새로운 문화 혁명이 생긴 거예요. 금융이라는. 그래서 종이화폐하고 신용카드 사이에는 뭔가 어떤 공백이 있어요. 큰 변화가 없어요, 사실은. 형태만 바꾼 거야, 플라스틱 머니는. 그러다가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 떡 나왔는데 보니까 나왔는데 없네. 막 암호화폐가 막 1000개, 10,000개, 막 20,000개 되는데 분명히 화폐에는 어떤 정신적인 인간의 그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. 이걸 본 거죠. 그래서 이 화두를 이 사람들이 10년간 이게 분명히 현대 문명과 인간과 이런 화폐를 볼 때는 이런 화폐의 형태가 바뀔 때는 분명히 커다란 어떤 정신적인 뭐가 있는데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한 대로 묶는 뭐가 있는데 비트코인 이거 없네. 이더리움도 없네. 분명히 이거 갖고 고민했을 거라고요. 이런 거 갖고 고민 안 한 사람이 게임 체인저가 못 되죠. 사토시 나카모토는 화두만 던져놨어. 화두 타파하는 놈이 아무도 없네. 얘네들이 화두 타파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서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정신적 문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고 나서 인간 존엄성이라는 게 주장이 되고 난 다음에 현대 문명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때부터 계속 주창한 게 뭐냐면 인간이란 뭐냐 도대체 왜 우리가 맨날 저기 영주들한테 묶여야 되고 양반들한테 묶여야 되고 권력자들한테 묶여야 되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뭐냐 이게 르네상스의 시작이잖아요. 개인의 존엄성, 휴먼 디그니티. 그리고 개개의 생명이 생명 존중 사상. 인간이라는 게 뭐냐? 생명 존중, 인간 존중. 그러면서도 이게 개인 존중. 근데 이게 개인 존중을 하다가 보니까 서로 지가 잘났다고 싸우니까 진실이라는 게 뭐냐? 진실 존중이 나온 거죠. 개인 존중, 생명 존중, 그거 가지고 몇백 년을 싸운 거죠. 개신교가 맞다, 뭐 누가 맞다, 뭐 심지어 뭐 불교 국가인 미얀마하고 저 태국도 우리 부처가 맞다, 니네 부처가 맞다. 그러니까 개인 존중 사상이 막 나왔는데 서로 내가 맞다, 내가 맞다고 하니까 진실 존중, 진실이라는 게 중요하게 된 거죠. 그래서 법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죠. 그게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Human Dignity and Worth.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함의적인 중요성이 나오게 된 거죠. 그리고 국가라는 게 나오는 거죠. 국가라는 거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그래서 이게
인간이란 뭐냐? 생명 존중 사상이 생기고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에 대한 합법적인 이의를 만들면서 진실이 존중해지고 그러면서 국가와 인권이 정당화되고 이런 게 지금 나오면서 종이화폐까지가 왔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거는 여태까지 다 권력자들이든가 어떤 공신력이 있는 데서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툭 화두를 만들고 사라져 버렸어. 근데 막 이게 그런 유사 알트코인이 막 수천 개, 수만 개 막 생겨? 야, 이건 분명히 대단한 건데 위조, 삭조, 변제가 안 되는 어떤 저장 장치에다가 지금 뭘 해갖고 이걸 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화폐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정말 NFT라든지 문서라든지 뭐든지 이제는 한번 말도 한번 잘못하게 되면 그냥 기록이 다 남는 건데 이거가 뭐냐 이게 큰 판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하게 되겠죠. 이거 가지고 답을 못 찾고서 그렇게 전쟁도 하고 세계대전도 하고 영국 프랑스 전쟁도 하고 뭐 일본 놈들 중국 놈들 싸우고 일본 놈들 러시아 놈들 싸우고 일본 미국 싸우고 또 우리 북쪽 한국 놈들 남쪽 한국 놈들 뭐 또 중국 빨갱이 놈들 중국도 이거 중국에서 또 민주주의 놈들 이렇게 막 이놈 저놈 이놈 저놈 하면서 그렇게 싸우면서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. 야, 이거 이렇게 싸우다가는 끝이 없겠다. 다 서로 옳다 그러는데 북한에서 얘기하는 조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서로 옳다 그러는데 진실은 뭐냐? 이 블록체인은 진실을 형성하는 데서도 도움이 되겠다. 인터넷은 안 됐는데 얼마든지 가짜 이름으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의 의식 조작을 할 수 있었는데 야, 이거 블록체인은 이거 블록체인에다가 실제 살아있는 인간이 기록하는 거로 하게 되면 이거 진실 존중 사회가 되겠다. 그러면 화폐도 가능한 거죠. 당연히 그렇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게 화폐가 했지만 이게 각 단계마다 어떤 정신적인 유전자가 없이는 문명의 전환이 없었는데 지금 정신적인 유전자라고 이게 이런 게 다 정신적인 유전자에 마킹된 거거든요. 인간이란 뭐지? 생명 존중, 인간의 존엄성, 인간의 존엄과 가치, 그다음에 진실 존중, 국가와 인권의 정당화 230개국에 하겠다는 건데. 아니,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파이코인 기본 지금 파이오니어 10억 명 하겠다라는 건데 호날두가 축구를 뭐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뭐 메뉴 때부터 해도 박지성이라 그러니까 10몇 년 만에 10억 명 됐네요. 축구 선수도. 그래서 제가 어제 올린 거거든요. 10억 명. 파이코인 10억 명이 생각이 나서. 자, 그렇게 10억 명이라는 사람들의 그 존엄성, 그 가치 존중, 그 진실 존중, 그리고 각 국가마다 다른 법 체계, 인권 체계, 이거를 다 망라하려면 어떤 정신적인 유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정신적인 유전자가 없이 권력자들이 수천 년 동안 만들어 오던 화폐 독점권을 민간이 갖는다고? 그럴 리가 없는데 정신적인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. 거기에 있는 화두를 딱 들고 나와서 야, 이게 지금 분명히 지금 블록체인으로 암호화폐 세상으로 간다. 그러려면 정신적인 유전자를 만들어야 되겠다. 라고 정신적인 유전자가 있어야 되겠다. 다른 암호화폐들 뭐 월드코인이니 뭐 리브라니 뭐 비트코인이니 뭐니 다 정신적인 유전자가 없는데 다 기술인데 정신적인 유전자를 만들어야 되겠다.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면서 일단은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채굴 하는데 이게 수학 문제를 기계가 풀건 뭐 돈이 풀건 전기가 풀건 누가 풀건 이게 접근성이 너무 없다. 이 엄청난 지금 화두에 일단 접근성을 쉽게 하자. 아니면 마이닝이면 어떻고 민팅이면 어때? 그래서 얘네들 모토 파이는 암호화폐 채굴을 쉽게 합니다. 이래야지 이게 각 개인의 개인 존중 사상이 나오잖아요. 진실 존중 사상이 나오잖아요. 왜 많이 배운 놈하고 많이 못 배운 놈하고
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기회까지 달라야 되냐고요. 핸드폰만 갖고 있다면 기회는 동일하다. 그렇게 해서 탈중앙화하겠다, 모바일 퍼스트 하겠다, 유저 앤 플래닛 프렌들리 에너지 뭐 환경 이러길래 이것들이 뭐 좌빨 분위기가 폴폴 나네. 처음에 그랬는데 어제 그제 오셨던 우리 그 연세 드신 파이오니어님, 나 비트코인 채굴 하는데 정기요금이 3천만 원 나오더라. 어떨 엄청 드는구나. 얘네들이 많네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.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거 보세요. 그래갖고 이게 몇 년 전에 이게 지금 블록체인 회사들, 암호화폐 회사들이 서로 이루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 회사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랬더니 이건 회사, 그다음에 암호화폐,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벤치마크 그 문제에 따라 다르다. 이 블록체인 산업, 암호화폐 산업에는 뭐 훌라닥거리면서 단기적으로 그냥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얘네들은 어떤 이런 정신적 유전자를 갖춘다든지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갖춘다든지 이런 정신 문명 위에 물질 문명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.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. 처음 만드는 뭐 사토시 나카모토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이 있었겠죠. 그러니까 화두를 탁 던졌죠. 근데 화두 타파 아무도 못했네. 니콜라스 부부가 했네.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산업의 초기 단계, 어떤 이런 암호화폐 특정 프로젝트, 이게 그냥 막 펌프질하고 뭐야 뭐야 뭐 에어드랍이니 뭐 프로모션이 회사와 추세를 둘러싼 과대 광고와 막 흥분 막 몇 배 올랐대, 1000배 올랐대, 이런 강력한 요인이 그런 걸 바람 불 때 노져가지고 한 사람들이 있다. 근데 이러한 시장 요인은 항상 변화하고 인간의 심리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 따라 노졌자라는 거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이 엄청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이런 사회 환경 시스템에 인간 사회에 인간의 진정으로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와야 된다. 그리고 이 암호화폐에 대한 거 지금 수천 년 동안 고정된 인식과 관념에 쩌들은 이 인간들한테 지금도 어디 가서 그 암호화폐 누구한테 파이코인이고 한번 해봐 그러면 잘못하면 욕 먹잖아요. 오늘도 저기 이제 순천에 계신 우리 파이오니어님하고 통화했는데, 야 이거 너 잘 갖고 있으면은 저기 나중에 너 때는 이게 하나 500만 원, 너 2,000개만 갖고 있어도 한 100억 된다. 너 때 네가 엄마 나이 되면 그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. 엄마 100억을 벌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아세요? 그러면서 엄마 보고 뭐라 그래요. 근데 그러면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. 우리 아들 말이 맞냐, 내 말이 맞냐 그러더라고요. 아드님 말씀이 맞죠. 그러나 아드님이 모르는 게 있죠. 이게 자연이 이게 세상이 어떤 변혁기가 탁 올 때는 단계를 밟지 않아요. 그래갖고 파이코인 채굴하는 사람들 중에 수십억, 수백억짜리 부자들이 많이, 수천억짜리 부자들도 나와요.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죠. 그거 좋은데, 그거 담을 그릇 있어? 2년 내로 다 날라간다. 가령 예를 들어서, 과일 바구니에다가 사과 3개를 담을 수 있는 과일 바구니에다가 사과 300개 담을 수 있어요? 사과 300개 담을 바구니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맨날 뭐 10만 원, 100만 원 뭐 있는 고렇게 해서 60, 70, 80을 살아오던 사람 그 돈주머니에 100억이 담긴다고? 다 날라가지.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강의 하잖아요. 그래서 이 암호화폐의 효용과 가치를 인식하는 것으로 초점을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시간과 인내를 들여야 됩니다. 지금 계속 교육시켜 주잖아요. 왜 교육을 시키느냐? 정신적 유전자를 만들기 위해서. 변화하는 환경에 정신적 유전자를 만들기 위해서. 그래서 이게 차원이 바뀔 때는요, 이게 단계를 밟지 않아요. 팍 바뀌어요. 그래서 엄마 말이 아드님 말이
일반적인 사회 통념상으로는 맞지만 지금 변화를 읽을 줄 모르잖아 자기는. 그러니까 그 아들 말이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. 이게 이더리움이에요. 제가 비트코인하고 경쟁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. 파이코인은 이더리움 정도를 벤치마크로 일단 보고 있을 거라고요. 500만 원 갔었죠. 지금 320만 원이죠. 그럼 3,000불이면 3,000불이면 360만 원, 370만 원 되겠죠. 3년 내로 370만 원 안 간다고 보세요? 100% 가죠. 근데 왜 가죠? 물질 밑에 정신적 유전자를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으니까. 이 정신적 유전자가 10억 명을 상대로 지금 폐쇄형에서 키워가지고 오픈 메인넷 하면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까지도 최고의 변호사들과 최고의 전문가들 동원해서 하고 있다고 어제 얘기했잖아요. 이런 항법 장치들을 다 갖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고. 그래서 제가 추석 연휴 때 이게 지금 제가 찾은 첫 번째 1파이 3,000불 3년 내 상장후 3년 내 1파이 3,000불 같을 때는 첫 번째 근거예요. 내일도 기분 좋으면 두 번째 근거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